안녕하세요. 신통한 교수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류종이라고도 불리는 MZ세대와 문화적 유전자인 밈이 만나서 벌어지는 특이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한 언론사의 요청으로 작성했던 MZ세대와 밈 현상이라는 글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접속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기적 밈이 어떻게 MZ세대의 뇌를 통해 일종의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적 밈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시청률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는 학생들과 부모들이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극중 캐릭터인 예선은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제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라고 자신의 성격에 걸맞는 말을 합니다. 이어서 이 토론의 좌장 역할을 맡은 검사 출신 로스쿨 교수 차민혁은 이기적이 되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기적 유전자를 제대로 읽지 않고 제목에 기인하여 추론한 것으로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 유전자를 제대로 읽고 나면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갖 생명체들은 유전자가 복제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생명체들의 모든 행위는 유전자들이 자기 복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인간들이 보이는 이타적인 행위마저도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이기적 유전자에는 또 다른 복제자, 밈이 등장합니다. 밈은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 미메시스와 유전자를 뜻하는 진의 합성어로 모방되어 전달되는 문화적 유전자를 말합니다.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통해 생명체를 타고 확산되듯이 밈 또한 모방과 같은 자기 복제를 통해 인간의 뇌를 타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전자라는 복제자가 그러하듯 밈이라는 복제자 또한 자기 복제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밈의 속성 또한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그 이기적 밈이 생존을 위해 인간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밈 현상은 그와 같은 이기적 밈의 적응 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유전자가 전 생명체의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밈은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특정한 대상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밈 컨텐츠가 주로 생산, 유통, 소비되는 플랫폼의 경우 주 이용층은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를 합친 MZ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왜 밈 현상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적 유전자로서의 밈은 더 이상 진화 생물학에 국한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MZ세대가 밈을 선점하면서 밈은 재밌는 말과 행동이 온라인상에서 모방되거나 재가공되어 퍼지는 이미지 또는 영상 콘텐츠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밈은 MZ세대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짧고 임팩트가 있으며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일단 매력 어필에 성공한 밈들은 MZ세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틱톡, 릴스, 쇼츠와 같은 쇼 플랫폼에 탑승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밌는 점은 이와 같은 상황이 진화 생물학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자기 복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생명체를 찾아 변이를 거쳐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것처럼 밈 또한 자기 복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인간 뇌를 찾아 변이를 거쳐 인간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전자의 차원에서 자연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처럼 밈 또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인간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현재의 인간 환경에서 정보 전달과 관련하여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연 뉴미디어입니다. 뉴미디어는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기기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쌍방향적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개념의 매체를 말합니다. 이 뉴미디어는 디지털화, 상호작용, 하이퍼텍스트, 분산, 가상성 등과 같은 특성을 갖는데 이와 같은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이폰을 포함한 스마트폰입니다. 2007년 처음 등장한 아이폰은 휴대전화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대중들은 휴대전화와 인터넷과 아이팟이 합쳐진
아이폰에 열광했고 스티브 잡스의 예언대로 사람들은 전화를 걸고 웹에 연결하고 음악을 듣는 모든 행위를 하나의 기기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스가 의도했던 것처럼 아이폰은 단지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가 아닌 새로운 문화 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문화 전달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화 전달과 관련하여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스마트폰과 함께 보낸 MZ세대의 주도권이 형성됩니다. 이 세대는 모든 활동을 스마트폰 중심으로 영위하다 보니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스마트폰을 통해 표현하는 것에 누구보다 익숙합니다. 혹자는 그들을 스마트폰과 뇌가 연결된 새로운 인류종이라는 의미에서 호모 사피엔스라고까지 부릅니다. 그것은 뉴미디어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인류가 바로 MZ세대이고 그들의 뇌가 뉴미디어의 특성들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기성세대에게는 스마트폰이 뉴미디어일지 모르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와 같은 매체들을 접해왔던 MZ세대에게는 그냥 미디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뇌를 타고 전파되는 밈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인간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 환경이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밈은 앞서 말한 디지털화, 상호작용, 하이퍼텍스트, 분산, 가상성과 같은 뉴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밈의 형태들은 바로 MZ세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쇼 플랫폼을 통해 생산, 유통, 소비되는 컨텐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밈 현상은 이기적 밈이 MZ세대와 뉴미디어를 만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 전달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밈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문화적 유전자로서의 밈은 MZ세대와 뉴미디어를 만나면서 재밌는 말과 행동이 온라인상에서 모방되거나 재가공되어 퍼지는 이미지 또는 영상 컨텐츠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밈 현상이란 그와 같이 모방되거나 재가공된 컨텐츠들이 뉴미디어 환경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밈 현상은 현 시대를 관통하는 문화 전달의 특별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개되는 방식은 그렇게 특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뉴미디어 환경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문화 전달 방식인 놀이, 공감, 스토리텔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밈 현상 속 놀이는 네덜란드의 학자 요한 하위징하가 말한 호모 루덴스와 관련됩니다. 유희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 루덴스는 놀이를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받아들여진 규칙을 따르면서 특정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이는 자발적 행동 또는 몰입 행위로서 규정합니다. 근래 볼 수 있었던 밈 현상은 이와 같은 놀이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가수 지코의 아무노래 챌린지는 쉽고 재미있는 원곡의 안무를 따라하는 방식으로 연예인들로부터 시작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확산된 밈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지코의 안무를 재미있게 따라하면서 느낌있는 영상을 만들어 밈으로 확산시켰습니다. 특히 기존 앨범 홍보 방식의 상품 지향 이벤트가 아닌 핵인싸 코드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놀이 형식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가수 비의 노래 깡은 일종의 희화화가 놀이로서의 밈 현상이 된 경우입니다. 깡은 2017년 발매 당시 시대에 맞지 않는 노래와 춤으로 대중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여고생이 깡을 자신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영상을 시작으로 수많은 컨텐츠들이 재생산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비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찾아가 자발적으로 깡 놀이에 참여하였고 하루에 한 번 깡 뮤직비디오를 본다는 의미의 1일 1깡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밖에도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김영철 배우가 연기한 김두한이 4달러를 외치던 장면이나 영화 타짜에서 김응수 배우가 연기한 곽철용이 묻고 더블로 가를 외치던 장면은 MZ세대에게 일종의 놀잇감이 되면서 밈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밈 현상 속 또 다른 문화 전달 방식은 공감입니다. 공감은 어떤 대상 또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거나 감정적으로 일치하는 심적 현상을 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거나 감정적으로 일치하게 되면 마음을 열고 호감을 갖게 되는 것처럼 이미지 또는 영상을 보는 과정에서도 그 대상 또는 상황을 이해하거나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호감을 갖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SNL 코리아에서 주현영의 인턴 기자 캐릭터는 그와 같은 공감을 바탕으로 밈 현상이 만들어진 예입니다. 이 캐릭터는 긴장을 애써 감춘 채 씩씩한 목소리로 기사를 보도하다가도 앵커의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엉뚱한 반응을 보이다 화면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MZ세대들은 이와 같이 의욕은 넘치지만 여러모로 미숙한 사회 초년생의 모습에 공감하면서 인턴 기자 주현영을 밈 현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장에 등산용 점퍼와 털장갑을 착용하고 참석한 버니 샌더스의 사진은 전 세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성 참석자 대부분이 정장에 코트, 손에는 딱 붙는 가죽 장갑을 착용했던 것과 비교할 때 그의 모습은 참 소탈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각종 이미지들과 합성되어 밈 컨텐츠들로 재생산되었습니다. 특히 화제가 된 손모아 장갑은 그의 지지자가 친환경 털실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공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 또한 밈 현상 속 문화 전달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기원의 저자 브라이언 보이드는 스토리텔링이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인간들의 지속적 사고와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인류가 문명을 건설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보이드의 해석은 스토리텔링이 인간의 뇌를 발달시켜 적응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밈의 저자 수잔 블랙모어가 밈을 인간의 뇌가 커지게 만든 주 원인이라고 제시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밈의 진화가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빌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한 상조회사 직원들이 춤을 추며 장례를 치르는 관짝 댄스는 그와 같은 스토리텔링의 예입니다. 처음에는 심각한 죽음의 상황에 맞지 않는 흥겹고 유쾌한 춤사위가 이색적으로 느껴져 웃음을 유발했지만 점차 위험한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접목되어 밈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격려하는 관짝 댄스 밈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유쾌하게 담아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스토리텔링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수 장기하의 노래 부럽지가 않아 또한 밈 현상 속 스토리텔링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부럽지가 않아의 음정과 박자 속에 녹여냅니다. 이는 장기하의 노래 부럽지가 않아를 모방하고 재가공해서 이야기 형태의 밈들을 생성시킨다는 점에서 스토리텔링 형태의 밈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밈 현상이 왜 MZ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밈 현상은 MZ세대가 이전 세대와 본성적으로 달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밈 현상은 이기적 밈이 적응해야 하는 인간 환경이 뉴 미디어를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그 뉴 미디어에 MZ세대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MZ세대는 어려서부터 스마트폰 중심의 뉴 미디어를 사용해왔고 그들의 뇌는 뉴 미디어의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해야 하는 밈의 입장에서 뉴 미디어에 가장 최적화된 MZ세대의 뇌를 이용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입니다. 덧붙여 여기에 이기적 밈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전략이자 인간의 문화 전달 방식인 놀이, 공감, 스토리텔링이 접목되면서 특별한 형태의 문화 현상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밈이 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면 나타나는 모습일 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밈 현상은 이기적 밈이 MZ세대와 뉴 미디어를 만나는 과정에서 놀이, 공감, 스토리텔링의 문화 전달 방식이 접목되어 형성된 독특하지만 아주 독특하지는 않은 문화 전달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MZ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밈 현상을 이와 같이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재편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밈의 모습으로 해석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이와 같은 해석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밈 현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